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사 공부 모임입니다. 날씨가 아주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네요. 어제도 그 밖에 나가 보니까 그 꽃들이 이제 만개해지고 있는데 꽃피는 그 개화기 순서가 없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땅바닥을 보게 되면 벌써 한 3주 전 정도에는 봄 까치꽃이 피고 그리고 꽃다지 꽃이 피고 이제 냉이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제 개나리가 이제 순서가 만개해지고 그리고 왕벚나무 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꽃다지, 냉이꽃, 그리고 봄가치꽃,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심지어 목련, 벚꽃나무가 한 번에 피는 것을 봤습니다. 혹자들은 지구온난화 그런 얘기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라고. 자, 날씨 얘기 그만하고요. 공부 얘기하겠습니다. 산림기술사 면접 답안지 11권에서 산림기술사 면접 답안지 11권에서 37번 문제 37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께 공개를 한번 하고 이제 4월 20일경에 129회 1차에 필기 합격하신 분들이 2023년도 4월 20일 정도에 산림기술사 면접시험을 보죠. 2차. 그분들을 대비해서 제 면접 답안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면접 답안지 11권의 37번 문제입니다. 숲경영 체험님입니다. 이제 면접관이 이제 가운데 교수님 앉아 계시고 양쪽에 날개에 이제 기술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가운데 앉아 계신 교수님을 우리가 면접 좌장님 그러죠. 좌장. 이제 우리가 몇 명을 뽑을까요? 기술사한테 물어보고 몇 점 이상을 뽑을까요? 요번에 8명이 이제 필기 합격했는데 한 명 남은 사람까지 9명인데 요번에 산림기술사 129회 면접에서는 9명인데 8명 플러스 1명 9명인데 몇 명을 합격시킬까요? 그러면 기수사도 많고 이재니도 많고 먹고 살기도 없고 사업 물량은 늘어났다지만 그래도 많이 뽑으면 우리 입지가 점점 적어지니까 조금 뽑죠. 교수님 그러면 그럽시다. 그래갖고 이제 9명 중에서 그러면 2명만 뽑읍시다.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완전히 그 상대평가를 해서 그 점수 이상에 들어간 사람이 9명에서 8명이든 9명 다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들은 바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정해놓죠. 안 뽑으려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시험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죠. 숲경영체험님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문제를 제가 왜 다루냐면은, 숲경영체험님이라는 것은 2023년도 올해 6월 달에 이제 산림 문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 데에서 새로이 탄생한 그런 용어입니다. 숲경영체험님.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좌장이나 기술사들이 면접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는 것입니다. 숲경영체험님이 무엇이죠? 숲체험경영님이 뭐죠? 숲경영체험님이 뭐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을 갖다가 싹 끌어내서 답변을 해야 되겠죠. 왜? 다른 라이벌보다 이 문제에서 내가 점수를 좀 더 얻어야 되겠다 싶을 때 자기가 아는 지식과 역량, 들은 거를 다 짜내야 되는 것입니다. 답, 예. 숲경영체험님의 실행 법률은 숲경영체험님의 실행 법률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모법이죠. 숲경영체험님의 모법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채점관이 이 사람은 이 숲경영체험님이 산림문화휴양님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럼 플러스 1점 벌써 들어가는 거죠. 본 법률은 2023년도 6월에 일부 개정되어 올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제도로서 임업인들이 자신이 경영하는 산림의 여건에 맞춰서 산림복지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숲경영체험님은 10헥타 이상 산지 소유자 그리고 전문 임업인 경력 10년 이상 등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1만 2천 평 이하의 면적에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소규모 휴양림으로서 키워드입니다. 작은 휴양림으로서 산림 안에 산림 문화나 휴양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습경현 채용님은 임업인들의 소득원이 임산물 판매 외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의 없죠. 임업 경영을 하는 살림에서 휴양 서비스 등을 함으로써 소득 구조를 개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키워드입니다. 소득 구조를 개선한다. 내일마다 산나물, 명이나물, 곰치만 팔아먹어서 돈도 1년에 1,000만원 미만인데, 내일마다 뭐 산림청 지자체에서 큰 국이림, 사이림을, 군이림을 자기네 국가에서 경영을 해서 삐까번쩍에 져놓고 니네만 하루에 7만원, 8만원, 15만원 받아먹느냐? 우리 개인 산소유자도 조금 면적인 사람들도 휴양림을 소규모로 짓게 해서 휴양관을 빌려주고 돈 벌게 해달라. 소득구조를 개선해달라. 나라에서만, 산림청 지자체에서만 하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의 그 이용객은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은 과거 20년 전에 비해 약 15배 이상이 늘어난 1,6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누적 인구죠. 만약에 2023년대 올해 장태산 휴양림,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 청태산 휴양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 행성 자연휴양림, 행성군청에서 운영하는 것, 뭐 이런 데에 오는 사람들이 20년 전에 비해서 15배가 증가한 누적 인구가 1,600만 명이 이제 휴양림에 온다 이겁니다.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키워드입니다. 결론.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경영해 왔던 자연휴양림을 산 소유자도 경영에 참여하여 소득 구조를 개편하고 경영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 체제를 가져와서 휴양의 질을 향상에 도움이 된다. 경쟁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국이림에서는 이제 산림청 공무원들이 이제 지켜 있으면서 돈을 받죠.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이죠. 그냥 상투적이고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인이 자기가 자기 소유의 산에다가 12,000평에다가 휴양림을 갖다가 객실을 갖다가 만약에 10동을 지었다. 근데 국가에서는 한 동에 5명 자는데 75,000원 하룻밤에 받는다. 근데 만약에 행성에 개인 휴양림을 내가 줬다. 만약에 그럼 내가 7만 원을 받는다. 그럼 가격도 적을 수 있고 서비스를 갖다가 공무원이 상투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비스를 더 뭐 제복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방을 더 깨끗이 한다든가 서비스하는 물건들 뭐 방에 있는 물건들을 더 좋고 현대적인 걸 놓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서비스가 좋아지게 되면 따라서 국이림 휴양림 서비스 따라올 것이고 지자체 휴양림, 개인 휴양림도 서비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개인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경쟁 체제가 도입되게 되면 휴양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습경현 시장님에 대해서 이제 면접에서 물어본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22줄짜리 한 장 반 정도로 쭉 얘기해야 됩니다. 면접관이 그만됐어요.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만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러지 않으니까요. 계속 떠들게 내비두죠. 근데 이제 그 시험 보는 사람들은 많이 떠들 수가 없죠. 왜? 많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들을 때까지 들으니까 자기가 아는 문제에서는 그냥 자기를 피력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번 129회 면접에서는 습경영 체험인 등 시험에 나올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실어봤고요. 제가 만든 산림기술사 면접 답안지, 차별화 답안지 11권에 본 내용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9월산 한메일.net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